이제 요 시스템 쪽에 이제 첫 번째 입문 과목이 시노미 시스템이죠. 뭐 뒤에 나오는 과목은 DSP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가장 굉장히 기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컨셉이 신호 및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동어 반복인 것 같지만요. 이 시스템 과목에서 신호 과목에서 이제 뒤에 나올 과목들이 연결되는 과목들이 DSP, 그 다음에 Discrete Time Signal Processing, 그 다음에 자동 제어, 그 다음에 학부 과목은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학원까지 가게 되면 적응 신호 처리.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많이 가르치진 않는데 저 때는 배웠는데요. 멀티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 그러니까 신호를 여러 대역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과목들이 이제 신호 및 시스템에 관련된 과목인 거죠. 신호는 무엇이냐? 시간에 관한 함수인 거죠. 생각해 보시면 신호 및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유니버셜한 개념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넓게 생각하시면 뭐 영상 신호 처리 뭐 이런 과목이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신호 형식으로 주어지죠. 특히 시간에 관한 신호들, 센서 데이터들 이런 거 처리들, 필터링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로 귀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랜덤 프로세스, 랜덤한 시그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긴 랜덤 프로세스는 보통 전자공학에서 확률 과목에서 다루긴 하는데요. 그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필터링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디터미니틱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신호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럴 경우 이제 랜덤 시그널 같은 거로 생각을 해서 최적의 필터를 설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들어올 신호의 통계적인 특성을 분석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위너 필터라든지 뭐 칼만 필터도 마찬가지죠. 일단 신호를 처리하는 거죠. 신호를 처리한다는 굉장히 넓은 개념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1년의 과목들을 잘 이해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신호에 대한 개념이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신호는 시간에 관한 뭐 정보를 담은 함수인데 이제 그게 함수 형태가 계속 바뀌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미분을 한다. 그랬을 때 신호가 들어가서 신호가 나오는 거죠. x제곱이 들어가서 2x가 나오는 거죠. 이 신호 처리인 거죠. 일종의. 저 안에 있는 그 미분기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한다. 우리가 신호를 받으면 신호를 내보내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되도록 그 안에 어떤 그 사이에 어떤 시스템을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신호미 시스템을 설명할 때, 뭐 DSP 설명할 때, D 이후의 과목들 설명할 때 좀 약간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제 복소수가 막 나오는 거죠. J로 써가지고 2의 J 오메가 T 계속 나오니까 좀 뭐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죠. 특히 처음에 봤을 때. 왜냐하면 앞만 양보해서 봐도 우리가 보는 모든 신호들은 실수값이죠. 여러분, 뭐 복소수 볼트, 뭐 우리가 회로 이론이나 이럴 때 이제 숱하게 나오지만 실험 시간에 보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오실로스코프로 쟀을 때 뭐 3 플러스 4제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2의 제이오메가 T승은 또 왜 나오는지, 그렇게 숱하게 나오는지 아마 전자공학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좀 배웠던 과목 중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2의 제이오메가 T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로 이론에는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가지고 숱하게 나오고 전자회로 시간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자회로 시간이 뭐 좀 적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신호를 다루는 툴로서 왜 그런 툴을 쓰는 게 편한지, 당신이 진짜 원한다면 그 툴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그런 부분 좀 보여드릴 건데, 근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쓰는 측면.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어떻게 보면 복습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좀 아주 굉장히 개괄적으로 처음 듣는 설명일 수도 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호랑 시스템에 대한 개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예가 함수가 들어가면 미분에서 나오는 거, 함수가 들어가면 적분에서 나오는 거. 이게 있는 신호 및 시스템의 이해인 거죠. 내가 어떤 적분이라는 연산을 이 신호에 해주고 싶다. 그럼 적분기라는 시스템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적분기와 미분기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더하기 빼기 막 섞어가지고 내가 이런 선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 그게 시스템인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뭐 너무 컴퓨터라든지 뭐 인공위성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선은 그냥 신호가 들어가서 신호가 나오는 건데, 당연히 내가 만들었으니 나오는 신호는 처음의 것보다 내가 원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 거는 신호라는 좀 약간 일반적인 텀을 좀 수학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신호를 분류할 텐데 뭐 대단한 거 아니죠. 뭐 이분 아드로 분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피리아디고 어피리아디고 분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우리가 좀 손을 대야 되는데, 이제 시스템을 통과해서 신호를 프로세싱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간단한 것들, 뭐 딜레이, 어드밴스 뭐 딜레이랑 똑같은 거죠. 부호만 다른 거죠. 그다음에 뭐 대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연산들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신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아니 XT라고 표현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XT를 생각해 보시면 XT는 일반적으로 되게 다루기가 힘든데, 이거를 어떤 것들의 합으로 썼는데 이 각각의 어떤 것들은 굉장히 다루기가 쉬워요. 그럼 이렇게 쪼개서 쓸 동기가 충분하겠죠. 그래서 신호를 어떻게 표현한 것이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호는 주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건 아니고 predictability, 예측 가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냐 아니면 그 토탈 랜덤한 신호냐 해서 랜덤, 디터미니스틱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컨티뉴어스 하냐 디스크리트 타임이냐. 컨티뉴어스 타임과 디스크리트 타임, 얘는 R로부터 가서, 그러니까 시간의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도메인이 실수해서 복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해서 실수로 가는 거. 디스크리트 타임은 인덱스 셋에서 뭐 1, 2, 3, 4 이런 거죠. 거기로부터 실수로 가는 함수. 수열 같은 거 연상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수열이 A1도 실수를 가질 수 있고 A2도 실수를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정의되는 거는 뭐 보통 자연수죠. 뭐 여기서는 뭐 정수 뭐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겠지만요. 그다음에 디지털. 이건 디스크리트 셋으로부터 디스크리트 셋으로 가는 거죠. 그냥 지금은 뭐라고 쓸까요? I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한한 에너지를 가지냐, 무한 에너지를 가지냐, 주기냐, 주기가 없느냐, 이분이냐, 아드냐. 그다음에 이제 서포트라는 거는요. 서포트라는 건 뭐냐면 신호 값이 0이 아닌 범위, 이런 게 이제 서포트인 거죠. 만약에 신호가 이렇게 생겼다.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럼 서포트가 이만큼인 거죠. 서포트가 유한하다라는 얘기는 유한한 시간 동안 존재했다가 나머지는 다 0인 신호인 거고요. 무한하다는 얘기는 서포트가 무한한 시간 동안 존재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루는 모든 프랙티컬한 신호, 뭐 상상 속의 신호야 얼마든지 아니겠죠. 프랙티컬한 신호는 당연히 서포트가 유한하겠죠. 제가 말을 영원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을 뭐 1시간 동안 얘기했다 그러면 뭐 진짜 넉넉 잡아도 서포트가 1시간인 거죠. 자, 말이 좀 복잡한데 서포트는 뭐로 언더스탠드 될 수 있냐 하면 타임 인터벌로 연상될 수 있죠. 어떤 타임 인터벌이냐 하면 그 신호 밖에서는 아웃사이드 오브 휘치 그 밖에서는 신호가 항상 0이다. 그 밖에서는 항상 0인 거를 서포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서포트를 써라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올 텐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뭐 저는 서포트가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포트가 이렇게.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이제 XT 같은 경우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겠죠. XT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죠. 이걸 만약에 빨간색 점처럼 샘플링을 했어요. 샘플링 이 과목에서 아주 중요하죠. 이 과목 뭐 시너미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왜 중요한 개념이냐 하면요. 결국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은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기껏해 다뤄야 아날로그 서킷 써가지고 다뤄야 되고 뭐 수치 해석적으로 어떻게 보면 방법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컨볼루션 예시로 아주 단순한 함수 컨볼루션 뭐 몇 번을 해보는 거를 수업 중에 한번 할 건데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하려면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최종 결과는 디지털 신호로 다룰 수도 있는데요. 디지털 신호에서 우리가 뭐 실수를 FP32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하면 되니까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정도만 다루면 되는 것 이론에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프로세싱 정도면 이제 컴퓨터로 이식하기 적당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얘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아니 내가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를 처리할 건데 표현을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하면 어떡하느냐. 자, 이런 아주 중요한 정리가 있죠. 셰넌 나이키스트 레이트 시어리, 그러니까 샘플링 시어리. 샘플링 시어리가 뭐냐 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컨티뉴어스 타임과 디스크리트 타임 사이에 마음껏 왔다 가도 된다라는 거죠. 컨티뉴어스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꾸고 디스크리트 타임 이렇게 다시 컨티뉴어스로 완전 복원할 수 있다. 이게 샘플링 시어리죠. 이렇다면 제가 A를 B로 표현해도 되고 B로 막 한 다음에 다시 A로 바꿔도 되는 거죠. 요 조건이 뭐죠? 샘플링을 만약에 원래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가 밴드 리미트 했을 때 그 최대 주파수의 그러니까 밴드위스의 2배 이상의 프리퀀시로 샘플링하면 된다. 뭐 뒤에 더 자세히 하겠으면 아주 결론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 XT를 샘플링해서 자 이렇게 보통 대괄호로 씁니다. 할 건데 TS가 되게 작아서 촘촘하게 샘플링하면 복원이 가능하다. XT를 완전 복원할 수 있다. 물론 밴드 리미트 신호에 한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빨간색까지는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고요. 저거를 파란색으로 밸류까지 파란색 점선까지 델타 2분의 델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이렇게까지 밸류 측면에서 정리를 하면 얘를 디지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과목에서는 디지털 신호까지는 뭐 용어는 얘기하지만 뭐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목 이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죠. 네, 과목 이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이 DSP를 디지털 신호 처리라고 번역하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근데 뭐 아주 저는 뭐 당연히 이산 신호 처리를 번역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주 큰 문제도 아닌 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 디지털 신호랑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에서의 그 이산 신호랑은 이제 처리한 방법에 의해서는 거의 뭐 대부분을 공유하죠. 많은 부분을 공유하죠. 그래서 자, 파란 요 왼쪽에 있는 까만 선이 이제 스피치, 여기 이제 스피치네. 여기 제일 먼저 스피치인 거고요. 이 스피치를 좀 확대해야 되겠죠. 확대해서 보면서 샘플링한 게 이제 빨간 원들이 되는 거고요. 얘를 퀀타이즈를 하게 되면요. 퀀타이즈를 하게 되면 지금 요 파란색을 보시면 왠지 값들이 좀 뭔가 디스크리트한 게 느껴지시죠? 느껴지셔야 됩니다. 뭐 어떤 기준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요게 빨간색 점들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얘가 디지털 시그널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되겠죠. 퀀타이제이션 에러. 퀀타이제이션 에러라 함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로 바뀌면서 생기는 어떤 값들의 차이인데요. 뭐 좀 뭔가 비틀 많이 할당하면 그 숫자가 크지는 않겠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의 정의는 함수다. 실수해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뭐 복소수로 갈 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신호에 대한 기본 오퍼레이션. 뭐 이제 시스템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 전에 더하기, 뭐 더하기 있겠죠. 상수배 있겠죠. 그 다음에 딜레이. 신호가 이렇게 있었는데 시간 t죠. 이 딜레이인 거죠. 왼쪽으로 가야 딜레이죠. 왜냐하면 그게 좀 시간이 지나야 발생할 테니까요. 신호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흘러간다고 생각한다면요.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 어드밴스. 죄송합니다. 이게 어드밴스죠. 생각해 보시면요. 자, 0초, 1초. 0초에 시작해서 1초에 끝나는 뭐 펄스가 있었어요. 이건 뭐죠? 2초 시작해서 3초에 끝나죠.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딜레이죠. 뒤에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 과거에 발생하면 어드밴스. 그렇죠? 그래서 딜레이와 어드밴스. 자, 벌써부터 J 뭐식에 나오네요. 모듈레이션. 2의 J 오메가 T.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J 이야기 하고 할 때 J 이야기 모아서 할 때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저렇게 J가 자주 들어가는지. 자, X는 알파 T. 알파가 마이너스면 시간축으로 접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알파가 1이 아니면 뭐 컨트랙션이든 익스펜션이 발생을 하겠죠. 신호 두 개를 더하는 거고 상수배 이런 기호를 쓰는 거고요. 딜레이, 그다음에 곱하기. 타임 윈도우, 모듈레이션. 아까는 모듈레이션을 이거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모듈레이션이 될 수도 있겠죠. 타임 윈도우라 함은 WT가 윈도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선만은 1이고 밖에선 0이에요. 그러면 타임에서 딱 잘라내는 효과가 있겠죠. 이게 이제 타임 윈도우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제 XT라는 함수가 있을 때 XT라는 함수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만드는 거죠. 뭐 곱하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고 딜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필터링도 있고. 필터링이라는 게 뭐냐? 필터링이라는 게 뭐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필터링에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고 뭐 그럼 상황마다 달라서 제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냥 뭐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신호를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거, 뭐 리니어 필터가 있고 논리니어 필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많이 보는 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필터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로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 위너 필터? 칼만 필터? 뭐 다 좋은 필터들이죠. 훌륭한 필터들이죠. 자, 결국은 필터는 XT가 들어가서 YT가 나오게 하는 건데 여기에 내가 적당한 걸 넣어서 내가 원하는 게 나오도록 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것들로 필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거는 전압이 XT, 흐르는 전류를 YT라고 본다면, 아니 흐르는 전류가 아니라 여기에 걸리는 전압 YT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 YT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터인 거죠. 뭐 아날로그 필터인 거죠. 만약 내가 만든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트랜스퍼 펑션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 형식으로 가장 많이 다룰 건데요. 이런 게 필터 이에이시인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구현된 필터 이에이시. 이거를 표현한다면 X와 R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자, R 전류를 I라고 쓰겠습니다. RIT는 LDI DT 이게 XT인 거고 이 부분이 YT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V랑 X랑 I랑 관계부터 보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RIS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고 있습니다. SLI는 X 거로 X가 들어갔을 때 I 이렇게 되는 거고 I S L I L S L I는 Y니까요. X분의 지금 뭐 괄호 열고 S는 뭐 넣었다 뺐다 일관성이 없네요. 자, 색에서 보시고요. I랑 X랑 Y랑 함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분의 Y는 X분의 SL I고 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퍼 펑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트랜스퍼 펑션 형태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왜요? 편하니까요. 네, 우리가 물리 시간에 가장 가까운 형태는 사실 이거죠. R, I, T, L, D, I, D, T, Y, T. X, T. 미분 방정식인 거죠. 물론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뭐 논리의 필터까지 들어가게 되면 뭐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생각하기 쉬운 그다음에 LTI 시스템 표현하는 필터들은 미분 방정식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자동 제어 과목을 혹시 수강하셨던 분들은 학부 때 그 자동 제어 과목이 뭐 책 제목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의 제목이 대강 이런 느낌입니다. 피드백, 컨트롤 오브 다이나믹 시스템스. 뭐 시스템스라는 말은 지금 뭐 느낌이 오실 거고요. 뭐 피드백 컨트롤을 하겠다. 컨트롤이란 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값이 나오도록 하겠다. 뭐 그런 점에서 필터링하고 좀 굉장히 느낌 비슷하죠.
적응 신호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응해서 뭘 하게 어댑티브하게 뭘 하겠다는 거죠. 어댑티브하게 내가 원하는 걸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뭐냐? 아주 러프하게 얘기해서 미분 방정식으로 입출력이 얽혀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C를 그려놓고 L이라고 썼네요. 자, 죄송합니다. L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게 필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뭐 우리가 다룬 LTI 시스템에 수업 시간에 다루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입출력이 미분 방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거를 트랜스퍼 펑션 꼴로 쓰고는 이거에 대해서 이론을 전개하겠다. 저한테 뭐 제가 뭐 그 정도의 자격은 당연히 없지만 뭐 저한테 뭐 제 의견을 물어본다면 이게 자동 제어나 시노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죠. 내가 이 미분 방식으로 주어진 이 입출력 관계를 트랜스퍼 펑션 콜로 써서 뭔가 이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내가 알아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이렇게 흩어서 하는 이유는 이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잘하고 뭐 제가 공부할 때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잘하고 뭐 체감 보고도 하고 이런 게 뭐 그나마 조금 뭐 제주 축에 들었었는데요. 요즘은 그 워낙 기계들이 잘하고 테이블이 잘 됐고 검색이 쉽다 보니까 이게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외워서 치는 문제는 저는 요즘에 뭐 시험에 내지도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 요중에 요거는 뭐 그냥 테이블 차를 사기 귀찮으니까 요 중에는 시험에 나옵니다. 뭐 네다섯 개 찍어드리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워낙 검색이 쉬운데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좀 더 알아야 될 게 반면 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지죠. 알아야 될 게 이제 좀 큰 틀에서의 빅픽처인 거죠. 이 과목에서 내가 뭘 배우는 건지 이게 도대체 뭘 설명하는 건지 그래서 뭐 그런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얘기하다 보니 얘기가 조금 뭐 본 관점에서는 조금 덜 수학적이다. 뭔가 이렇게 아주 논리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시너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으면 자, 이게 딜레이인 거죠. 3초에 발생했던 일이 5초에 발생하니 딜레이인 거죠. 3초에서 발생했던 일이 1초에 발생하니까 딜레이인 거. 그냥 이제 반전이 된 거죠. 뭐 좀 손에 익숙해진다는 측면에서 한번 그려보죠. 신호 딜레이 어드밴스 뭐 이거 예제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우선 0과 1에서 1이고 저거를 그려라. 우선 t 빼기 2가 되면 딜레이가 되겠죠. 두 칸 딜레이 시키면 되고 t 플러스 2 하면 뭐 왼쪽으로 두 칸 어드밴스 시키면 되고 마이너스 t 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면 되는데요.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저거를 손으로 계산하실 일은 없죠.